네, 이번 코너는 금요일마다 가상자산 시장을 파헤쳐보는 크립토온입니다. 요새 인공지능이 핫한 키워드로 떠오르면서 곳곳에서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한 분야를 많이 찾아볼 수 있는데요. 이 가상화폐 보안의 핵심 기술인 블록체인 분야에선 인공지능이 과연 어떻게 활용되고 있을지, 그리고 보완할 점은 없을지 이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김승주 교수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 인공지능과 블록체인 기술의 만남이라고 하면 상상이 잘 안 되는데 이 둘이 어떻게 결합되고 있는 겁니까? 요새 이제 생성형 AI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죠. 네, 챗 GPT죠. 네네. 네. 근데 이 생성형 AI의 성능을 좌지우지하는 그 두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예. 하나가 학습 데이터의 양이고 또 하나가 우리가 소위 이제 GPU라고 하는 그 프로세서의 성능입니다. 반도체 칩이요. 네네. 네.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보통 생성형 AI를 얘기할 때 창발 능력, emergent ability라고 그래서 네. 창발 능력이라는 단어를 종종 씁니다. 네. 이게 뭐냐면 처음에 학습 데이터가 그냥 소규모일 때는 뛰어난 능력을 안 보이다가 이게 어떤 한계를 넘어서기 시작하면 갑자기 성능이 급상승하기 시작합니다. 오. 이걸 창발 능력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예. 그래서 모든 생성형 AI를 만드는 기업들은 과연 데이터를 어느 정도까지 쏟아부으면 이 창발 능력이 올라갈까? 어느 정도까지 이 AI가 클 수 있을까? 이걸 계속 실험하고 있습니다. 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데이터를 굉장히 많이 모으려고 하고 데이터가 많이 있는데 이걸 분석하려다 보니까 고성능 반도체가 필요한 겁니다. 네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생성형 AI를 얘기할 때 프로세서가 얼마나 좋으냐, 데이터 양이 얼마나 많으냐 이 두 가지를 그 기준으로 삼습니다. 네. 우리가 보통 블록체인이 인공지능의 어떤 부분을 기여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사실은 두 가지 다 기여할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 지금 생성형 AI 부분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기업들은 데이터를 많이 갖고 있는 기업들입니다. 예. 그런데 이렇게 데이터를 많이 갖고 있는 기업들이 AI 시장을 독점하게 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죠. 왜냐하면 데이터라는 게 쉽게 모을 수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렇죠. 후발 업체들이 그 시장에 진입할 수가 없거든요. 네네. 그래서 블록체인이 갖는 투명성 성질을 이용해서 블록체인의 학습 데이터를 다 넣은 다음에 그걸 모두가 활용할 수 있게끔 해주자. 아. 이런 사업군이 하나 있고요. 네네. 또 하나는 블록체인과 코인을 이용해서 이용자들이 자신의 컴퓨터를 쉬는 시간, 즉 저 화면 보기가 뜨는 그런 시간에 내 컴퓨터를 이용할 수 있게끔 제공해주면 네. 그 대가로 코인을 지불하자. 오. 그래서 GPU를 대규모로 모으지 않고도 지구상에 있는 사람들의 PC를 이용해서 AI를 학습시킬 수 있게끔 하자. 또 이런 비즈니스가 뜨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프로세서를 제공하는 부분, 데이터를 제공하는 부분, 이 양쪽에 블록체인이 다 기여할 수 있다. 또 그런 사업 모델이 요새 속속 등장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합 그 자체는 이제 긍정적으로 보이네요. 지금 이제 인공지능하고 그 블록체인 결합 프로젝트가 꽤 많이 추진이 되고 있고 또 거기서 이제 각종 가상화폐들도 파생돼서 막 쏟아지고 있는데 이런 가상화폐들을 좀 반짝 유행하는 밈코인 정도로 봐야 될지 아니면 앞으로 뭐 좀 대세로 자리 잡을 유망한 코인으로 봐야 될지도 궁금합니다. 지금 사실은 뭐 AI랑 결합한 여러 가지 코인 프로젝트들이 나오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제가 앞에 드렸던 얘기들, 예를 들어 이용자들의 PC를 모아서 노는 시간에 활용할 수 있게끔 하자, 또는 네네. 데이터를 공동으로 쓸 수 있게끔 하자. 이게 사실은 뭐 아이디어는 간단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것들을 과연 달성시킬 수가 있겠는가? 또 거기에는 여러 가지 기술들이 이용될 수가 있는데 네. 그런 어떤 핵심 기술들, 진입장벽에 해당하는 기술들을 과연 확보했는가? 또 코인의 보상 체계는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이런 모든 것들이 결합돼야 그 프로젝트가 성공할 수 있겠다. 아니다. 이걸 판단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요새 나오는 대부분의 AI 관련 블록체인 프로젝트들은 뭘 하고 싶다.
네. 뭘 하겠다만 있지 아. 어떻게 하겠다라는 구체적인 방법론이 없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의하라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겁니다. 아, 알맹이 빠진 기술일 수도 있고 그렇게 나오는 코인이면 그러니까 주식으로 치면 약간 테마주처럼 뭐 그런 거죠. 네, 좀 약간 위험할 수도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여쭤보는 이유가 그 인공지능 열풍 속에서 최근에 갑자기 이제 등장하면서 좀 화제가 된 코인이 가상화폐가 하나 있어서 그런데요. 바로 이제 오픈 AI 창립자인 샘 알트먼이 만든 월드코인입니다. 네. 이 인공지능과 그 진짜 사람을 구별할 수 없게 되는 시대를 대비해서 뭐 홍채를 인증하면 월드코인을 지급해주겠다라는 좀 파격적인 조건을 내걸어서 눈길을 끌었는데 그 바람에 좀 생체 정보 유출 논란이 일기도 했었죠. 이 월드코인에 대해서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제 개인적인 의견을 물으신다라면 저는 주의해야 할 코인으로 보는 편입니다. 예. 왜 그러냐면 샘 알트먼이라고 하는 오픈 AI의 창립자가 만들었다는 거 빼놓고는 네. 세부적인 기술이 나와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예를 들면 좀 전에 말씀하셨지만 이 월드코인의 취지는 블록체인에 사람의 생체 정보를 등록하고 네. 그걸 통해서 이게 인공지능인지 사람인지 구별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래서 미래에는 이게 반드시 필수적으로 쓰일 거다. 뭐 이런 거거든요. 네. 자, 그런데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건 블록체인에 기록된 정보가 모두에게 공개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투명성이라고 부르죠. 예. 근데 생체 정보는 아주 중요한 개인 정보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사람과 인공지능을 구별하겠다는 비즈니스 모델이 얼마나 성공할지는 논외로 하더라도 네네. 과연 블록체인의 생체 정보를 등록했을 때 개인정보 침해가 발생하지 않을 것인지 또 월드코인사는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 이런 여러 부분에 대해서는 상세적인 내용이 발표된 적이 없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제 각국 정부도 주의해서 보겠다, 조심해라 이렇게 경고 메시지를 내보내는 것이지 네. 사실은 이걸 뭐 좋다 나쁘다 이런 얘기를 아직 못하는 이유기도 합니다. 예. 이 블록체인 보안과 관련된 질문을 하나 더 드리자면 이제 인공지능뿐만 아니라 지금 그 컴퓨터 연산하고 저장 능력을 대폭 끌어올린 그 양자 컴퓨터 개발도 한창 이제 진행 중인데요. 제가 알기로 블록체인 기술이 뭐 거래 내역을 분산해서 막 저장해서 실시간으로 대조를 하고 그래서 좀 위조가 어렵다라고 알고 있는데 이 양자 컴퓨팅 기술이 고도화되면 이 블록체인 보안도 결국은 뚫리는 거 아닙니까? 제가 외부에서 강연하면 제일 많이 들어오는 질문 중에 하나고요. 네. 논리는 그겁니다. 뭐냐면 블록체인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코인 또는 뭐 가상 자산이라고 하는 것이 암호 기술이라는 걸 이용하는데 네. 양자 컴퓨터는 이 암호 기술을 무력화할 수 있다. 어. 그러니까 블록체인도 깨지는 거 아니냐. 뭐 논리는 대충 이런 겁니다. 예. 자, 그런데 블록체인도 그렇고 암호 기술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수학 문제들을 이용합니다. 자, 그런데 많은 분들이 양자 컴퓨터는 고성능 컴퓨터라서 모든 수학 문제를 빠르게 풀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네. 그건 좀 잘못된 생각이고요. 양자 컴퓨터로 빨리 풀 수 있는 수학 문제들이 네. 있습니다. 반면 양자 컴퓨터로도 빨리 풀 수 없는 수학 문제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나라들은 이미 양자 컴퓨터로 풀 수 없는 아주 고차원적인 수학 문제를 이용한 암호 기술, 그걸 이용한 블록체인 표준화 작업에 이미 들어갔고요. 예. 그걸 이제 소위 양자 내성 암호, 즉 양자의 내성을 갖는 그런 암호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네. 그래서 이미 가상자산, 블록체인을 연구하는 그룹들은 이 양자 내성 암호를 이용하는 그런 블록체인으로 전환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네, 무적 방패가 있으면 무적 창이 나오고 또 무적 방패가 나오고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블록체인이라고 하면 일단 그 코인을 이제 먼저 떠올리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이제 우리 지금 블록체인 산업이 맞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건지 뭐 아니라고 하면 이제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조언 부탁드립니다. 저는 맞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지 않다라고 보고요. 네. 그 이유는 우리나라에서 하는 여러 가지 블록체인 산업들은 주로 그냥 비즈니스 모델만 얘기합니다. 우린 이런 비즈니스 할 거예요, 이런 비즈니스 할 거예요, 뭐 이런 것들. 근데 문제는 그 비즈니스 모델을 제대로 구현해낼 수 있는가.
또 내가 어떤 비즈니스 모델을 얘기하면 후발주자가 따라올 텐데 네네. 그 진입장벽 역할을 하는 그런 어떤 핵심 기술을 갖고 있는가, 그 특허를 확보하고 있는가, 이런 게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나라 고유만의 어떤 고유한 어떤 그런 기술을 가진 그런 어떤 우수기업을 저는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실제로 외국의 블록체인 기술을 다루고 있는 유명 컨퍼런스 가도 우리나라 기업이나 학교에서 발표하는 사례는 굉장히 드물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는 단순 비즈니스 모델이 아니라 구체적인 기술, 차별화된 기술에 대해서 얘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돈벌이로만 생각할 게 아니라 그 기술 본질에 대해서 또 접근을 하면 좋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크립톤에선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김승주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